야당의 음모 뭐 이런 걸로 그런 식의 지금 그림 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얘랑 수계랑 같이 왜 같이 나락으로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근데 이런 거 미치광이 짓인 게 공범의 진술은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네네. 처벌을 받을 걸 감수하고 진실을 털어놓고 우리 진짜 잘못했다 국민 앞에 용서를 빈다 이러고 있는 거는 네. 정말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란 말이에요. 예. 우크라이나, 레바논, 이라크에서 왔던 친구들이 저한테 막 너 괜찮아, 막 가족은 괜찮아, 막 우리보다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럼요. 굉장히 위험이 있는 나라들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게 진짜 약간 기가 차는 현실이었고 저는 이 정도 되면은 네.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윤을 버렸을 때 국민의힘 중진들을 포함해서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이 정도 되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드러나서는 안 되는 나쁜 짓들을 해온 것이 아닌가. 윤석열이 캐비넷을 열었을 때 다치는 사람들이 있는 수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인터뷰할 준비를 저희는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잘 계셨습니까? 네, 예. 네, 네. 따시 강렬 바지. 어휴, 겨울엔 네. 따뜻한 게 최고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네. 와가지고 뭐 070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을 때 인터넷 비교원. 예, 그거 이제 네. 했을 때 저희 보좌진들이 법률 검토를 시작했어요. 왜? 이게 혹시 이제 어떤 홍보의 홍보의 아. 어떤 기부행위 같은 것이 아니냐 현역 의원이. 네네네.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적당히 끄덕끄덕만 하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워낙 또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우거지탕 맛있습니다. 우거지탕 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보좌관님 예. 따로 연락 주셨대요. 광고 시키지 말라고. 아 그래요? 아니, 법률 검토를 막 진짜 하시더라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 아 근데 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뭐요? 저랑 밖에서 얘기하느라 앞에 네. 따시따시 토크하는 거 못 들었거든요. 바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광고하라는 거구나 안 한다. 네. 아유 역시 고맙습니다. 서로 예, 바로 예. 그어줍니다. 네, 오래 가실 겁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예. 자 우리 신영 기자 함께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님과 함께 나눌 얘기들이 또 그동안 많이 쌓였습니다. 엄청 많죠. 예, 뭐부터 해야 될지 참 감이 안 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최근 뉴스부터 최근 뉴스부터 갈까요? 따끈따끈한 거부터 가시죠. 아 그럴까요? 네, 우리- 국회가 네. 말씀하세요. 국회 그 뭐 탄핵소추위원단? 네. 네, 여기에 우리 그는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탄핵 심판에 검사 측의 역할을 하는 네. 국회에서 이제 한 거니까 그렇죠. 이 네. 탄핵소추 위원단을 꾸렸는데 거기에 예, 일단 국민의힘은 우린 안 갈래라고 해서 네. 빠졌고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서 참여를 했는데 네. 개혁신당에서는 역시 법률가 출신인 우리 음.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여를 했다. 그렇죠. 예, 거기서 뭐 아주 활약을 어마어마하게 하실 예정이죠. 네, 근데 사실은 네. 뭐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내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요. 실제적인 역할은 대리인단이 예. 많이 하시게 돼요. 아. 아무래도 변호사님들 네. 실제 변호인들이. 네, 그리고 또 변호사님들 되게 괜찮으신 분들, 뭐 네. 헌법재판관 경력 있으신 분들이나 아마 이제 다 대단하신 분들 오셨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는 음. 우리가 변론 준비를 잘하고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 결정, 탄핵 결정 받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네. 요즘 보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가짜 뉴스나 아니면 네. 궤변, 선동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 변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국민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도 우리 소추단에서나 아하. 아니면 대리인들, 변호사님들도 좀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 정청래 위원장께서도 네. 굉장히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어.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음. 저는 그런 쪽 조금 대국민 설득 같은 부분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기관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정치적 법률기관이라고 해요. 정치적 사법기관.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네,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국민 여론도 꾸준하게 잘 끌고 가는 것도 우리 남은 헌법재판을 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국민 있습니다. 여론이 생각만큼 잘 안 끌려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진 않은데.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진 않죠. 네. 근데 이제 계속 뭐 이제 더 힘을 좀 실어 드려야 그럼요. 되겠다. 그리고 또 자꾸만 가짜 뉴스 이상한 소리 막 하는 또 네. 유포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카운터는 해줘야죠. 아. 가짜 뉴스 뭐 이거 뭐 어떤 거예요, 대체로? 뭐 대표적으로 뭐 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부정선거. 네, 이상한 부정선거, 소리. 음모론, 부정선거 얘기나 네.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 체포할 생각 없었다, 뭐 끌어낼 네. 생각 없었다. 네. 그냥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이제 네, 네. 지지층만을 보고 계속 내는 건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언론을 통해서 즉각적인 반박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묶어서 저희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된다. 또 법률가시기도 하니까 네네. 그렇게 사실관계와 배치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는 것이 그 여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헌법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안 도움이 되죠. 도움 안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이거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론전이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예. 어쨌든 부정선거 옹호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인데 이런 헛소리를 이제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이 네. 혹여라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거를 또 신경 써.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적인 이제 내전 상태 같이 가게 되면은 네. 오히려 헌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또 부담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거 미연에 좀 잘 차단해줘야 된다 아.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음모론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해낸 곳들이 이제 대체로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건 어떻게 뭐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사전에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 문을 닫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네. 우리 헌법에서 검열을 금지하고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얘기하는 것이 사후적인 수익 창출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유튜브 플랫폼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과 사실 자율 규제 내지는 우리가 이제 법안이 필요한데 그것도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걸 굉장히 신속하게 정의해가지고 이제 팩트체크가 팩트 체크해서 이루어지고, 예. 한다라는 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알겠습니다. 대통령 측이 뭐 사실 뭐 정식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진 것도 아니니까 음. 이뭐 석동현 변호사나 대통령 맞아요. 측이 이런 여론전을 하는 건 결국 목적은 그 지지층 결집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 그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을 포함해서 약간 정신이 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신념에 의한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고 하냐, 약간 리플리 비슷하게 예. 막 야 내가 대통령인데 무슨 내란이야 뭐 네. 그 국회 그 뭐 조금 사람 그 병력 그래 내가 그 1,000명 보내라 그랬는데 좁게 보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뭐 사람들 난리치네 이런 생각을 자기들끼리 막 내재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실제 사실과 다른 거를 막 스스로 세뇌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봐요. 네네네. 네.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윤 대통령도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수사에는 굉장히 협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이런 예. 거 미치광이 짓인 게 우리가 네. 이제 실제로 형사 재판에 있어가지고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진술이 뭐냐면 자기 부재의 진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진술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굉장히 내가 처벌을 받을 걸 감수하고 그렇겠네요. 예. 내가 잘못했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공범의 진술은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세요. 그 군 수뇌부들 이때 당시 지시 받았다는 사람들 전부 나와서 얘기하는 게 국회 체포하라 그랬다. 국회 예. 표결 못 일어나게 하라 그랬다. 네. 네. 뭐 개별 국회의원들 뭐 네. 아니면 뭐 대표들 막 이런 사람들의 체포조 심지어 오늘 나온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병력 넣어서 지금 그 뭐야 이거 케이블 타이 네. 이거 아, 수갑 할 만한 네네네네. 거 두건 같은 거 다 준비해서 네. 이미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이거는 실행한 사람들도 처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처벌을 받을 걸 감수하고 진실을 털어놓고 거기 이제 정보사 전 예. 대령이죠. 예. 그 사람도 나와서 우리 진짜 잘못했다 국민 앞에 용서를 빈다 이러고 있는 거는 네. 정말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될 증거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높고 네. 신빙성도 높고 윤석열이 아무리 나는 그런 거 시킨 적 없어요 했는데 해도 네. 네.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명령을 받았다는데 이거는 그냥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쓰레기고 오히려 형량을 높이는 정말 최악의 수를 두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여론전 선동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률적 판단은 뭐 이렇게 고민할 것도 거의 없는. 저는 진짜 고민의 여지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없는. 봐요. 탄핵 심판이든 뭐 내란죄 형사 재판이든 너무나 명확한 너무나 명확해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어쨌든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헛소리 자꾸 하니까 예. 이거는 친위 쿠데타의 법률적 성격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친위 쿠데타를 하는 거면은 전국의 군인들을 가지고 싸우고 12.12처럼 막 하고 서울에 보면 막
다리 확보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면 나를 견제하는 헌법기관의 그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하면 돼요. 그 기능만 정지시키면 기능만 되니까. 정지시키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단 한 명만 체포해도 내란이에요. 누구를 체포하면 내란이냐? 지금 헌법재판소에 6명 있죠. 네. 재판관. 한 명만 체포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못하도록 하면 비록 한 명만 체포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군사적 충돌이나 뭐가 없다고 해도 대통령을 견제하는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헌법 질서를 무력화하는 거고 이거는 내란이에요. 군대 동원 안 해도. 군대 동원 안 해도. 근데 대통령 측의 주장 그거잖아요.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구 잡아간 것도 아니고 국회가 해산하라 그래서 해산했고 그거 말도 계엄 안 해제 되는 의결한다고 해서 다 풀어주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주장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저는 딱 그거예요. 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했을 때 손을 못 대는 대표적인 기관이 국회예요. 예.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써 있진 않지만 당연히 손 대면 안 되죠. 네.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했을 때 손 대면 안 되는 데다가 손을 댔어요. 예. 그리고 국회 와서 저도 거기 담 넘고 오만 가지 난리 막 예. 군인들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네. 제가 담 넘고 나왔는데도 경찰들이 저를 잡으러 뛰어왔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렇지만 나 천하람이야 이제 약간 나 현직 국회의원 막 약간 예. 이렇게 이제 의원 신분을 밝힐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요. 들어가야 하니까. 예, 내가 천하람 의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 뿌리치고 전력 질주를 하니까 그분들도 어. 뛰어서 잡아야 되나 긴가민가 하다가 의외로 뭐 몸은 무겁지만 생각보다 장거리는 못 뛰어도 이제 맨 처음에 단거리는 진짜 빠르니까. 도둑인 줄 알았나? 예,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담 네. 나오니까. 그분들도 두 분이 잡으러 왔다가 제가 야 나 천하람 의원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빨리 뛰어가니까 이제 예. 어쨌든 예. 그러고 어쨌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간에 천하람이 누군데 이랬으면 이제 진짜 재밌을 그러면 텐데. 정치 저관여층이신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창문까지 깨고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네네네. 대치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명백히 내란이고 멀리 갈 것도 없고 포고문 1호가 국회가 정치 활동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체 정치 활동 금한다.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금지되는 것 중에 그러면 계엄 해제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국회가 일체 정치 활동하지 말라는 네. 건. 그 자체가 위헌이고 이건 내란이에요. 네.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아니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어떻습니까? 네. 나는 그냥 경고용으로 계엄 정도 선포했는데 이 밑에 국방장관이면 뭐 여인영 이런 애들이 쥐들이 막 너무 오버한 거다. 나는 진짜 몰랐다 이렇게 할 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네. 본인이 그 즉시 텔레비 하면 되지 텔레비전에 네. 나와서 지금 이것은 김용현의 항명이고 예. 계엄을 빙자한 내란 그렇지. 행위를 김용현이 벌이고 있으니 예. 전군은 즉각 김용현을 체포하라라는 체포 명령을 그러네. 그 즉시 내렸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말이 많네. 그게 다만 말이 사실 맞죠.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우두머리라는 점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고백을 한 예. 거예요. 아유 내란 예, 수계죠. 당당하게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그리고 예. 국회에 보세요. 국회에 군이 막 들어오고 창문 깨고 이게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면 즉각 멈춰라. 음. 국회에서 병력 다 빼라. 그리고 평화로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게 오히려 네, 다 네, 물러나라라고 즉각 명령을 내렸어야죠. 네. 그때는 그거 안 해놓고 되게 아쉬워하고 네. 야, 명령 더 넣었었어야 되는데 네. 명령 넣었어야 돼. 예. 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도 아닌 놈들 다 잡아가뒀어야 되는데 네. 하다가 자기가 이제 실패하고 나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국민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실패하고 나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하려는 건 아니었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미친 그러면 일이고, 네. 나와. 예. 지금 이제 탄핵도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두 번째로 불렀잖아요. 크리스마스 날까지 나와라. 네. 저희도 이제 크리스마스 열심히 또 방송을 해야 되게 생겼는데 네. 나올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강제로 구인되는 체포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대통령이 원하는 거 약간 그림이에요. 일부러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네, 약간 그렇게 해서 뭐 대치하고 뭐 잡으러 오고 하면서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것도 좀 하고 이 나라의 아. 대통령을 지금 이 사람들 네. 무력으로 이거야말로 저 내란 아닙니까 이러면서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야당의 음모 뭐 이런 걸로 네. 선출된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한다. 네. 그런 식의 지금 그림 짜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네. 그리고 실제 출두하면 거기서 아마 체포될 거거든요. 출석하면 그 네. 현장에서 네.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 아마 크리스마스 그럴 것 거의 그쯤에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호처가 중요한데 네. 그래서 사실은 국회 운영위에서 네. 경호처를 불러가지고 이거 진짜 너희 합법적인 영장 막으면 이거 공무집행 방해고 네.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다. 그리고 경호처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네. 네. 여러 명이서 영장 집행을 막으면 앞에 특수가 붙어요. 특수 공무집행 공무집행 방해가 돼요. 아,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형도 세고 예. 절대 이거 지금 내란 수계 보호하자고 본인들 우리 대한민국 경호처에 또 훈련된 무거운 요원들이 짐이지. 처벌받고 날아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서 불러가지고 저희가 당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여당에서 지금 온갖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또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이런 데서도 다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아니 내란 수계랑 같이 왜 같이 나락으로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출석을 지금 어쨌든 몇 번 미룬 것도 그렇고 네. 뭐 나중에 그런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일정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 거겠죠. 예, 그럼 어쨌든 뭐 해서 이제 뭐 나중에 탄핵이고 뭐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고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는 4월까지만 버텨라, 3개월만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그렇기 어. 때문에 그 변수를 없애려면 이번에 빨리 3명을 임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네, 예, 네, 네. 예. 한덕수 총리가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거 안 하면은 네. 이 사람 진짜 탄핵됩니까? 탄핵해야 됩니다. 아. 탄핵하면 탄핵해야 되고 네. 탄핵하면은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됩니다. 이런 사태는 사실 절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해요. 한덕수도 내란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고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안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네. 해외에서 보면 이것도 난리인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왜 이러냐, 뭐 권한대행까지 또 탄핵시키고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정말 화가 나는 게 제가 보면 제가 이제 그 여름에 미국에 이제 가가지고 리더십 다녀오셨죠. 프로그램 아, 이런 거 네네. 친미 교육 받고 우리나라에서 18명 이제 타국 18명에 이제 갔다 온 맞아.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예, 워치앱 그 단톡방 같은 게 있어요. 아. 거기서 이제 우리 계엄 터지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좀 기가 찼던 거는 여기서 이상한 갑자기 에피소드 토크지만은 예. 기가 찼던 거는 우크라이나, 레바논, 이라크에서 왔던 친구들이 저한테 막 Are you okay? Is your family safe? 막 너 괜찮아? 막 가족은 괜찮아? 막 우크라이나, 레바논, 뭐 이라크, 뭐 무슨 전쟁하는 부르키나파소, 나라에서도 탄자니아 걱정을 이런 데 있는 받는군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라 우리보다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럼요. 굉장히 위험이 있는 나라들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게 진짜 약간 기가 차는 현실이었고 부끄럽다, 권한대행까지 또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네. 해외에서 특히 투자자들이 봤을 때 여기 네. 한국 진짜 난리 났다 한 거여서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해서 헌법 절차를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용납될 참을 수 수 없다.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라고 하면 하여튼 뭐 국민의힘 네. 여당이라고 이제 그냥 가정하면 예. 거기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아니까 총리까지 탄핵시켜 정말 뭐 아주 막가지 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얘기도 안 하면서 법률적 검토해 보겠다 한번 법적 해석을 나 받아본 다음에 답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 수 그런 전략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나 네. 여러 야당의 이제 그 의원들과도 상의하겠지만은 네. 그 데드라인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네.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 현재 인사청문회 곧 있고 네. 인사청문이 끝나고 나면 네.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명확한 타임라인을 주고 네. 이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는다면은 네. 부득이하게 탄핵할 수밖에 없다. 아. 저는 그거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탄핵 당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이미 본인은 사표까지 다 쓴 사람인데 탄핵 오케이 시켜봐. 그럼 이제 누가 더 손해고 누가 더 이긴 게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네. 한덕수 총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의 죄를 씻을 짓는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고 네. 경제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이 본인에 대한 탄핵이 진행된다는 게 본인의 명예에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알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본인의 전체 커리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또 기대합니다. 하나의 변수가 오늘 그 속보가 나왔잖아요. 경찰 국수본에서 한덕수 총리를 이제 비공개로 한번 조사를 했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권한대행 자리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받는 것과 탄핵에 대한 상태에서 또 조사를 받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한덕수 총리가. 총리에게 오랜만에 변호사 모드로 빙의해가지고 예. 말씀드리면 예. 네. 내란 수계의 헌법 재판, 그러니까 내란 수계의 탄핵 재판을 어렵게 하는 내란 수계를 결국 도와주는 예. 행위를 사후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네. 이것도 본인의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아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네. 탄핵, 그러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을 계속 비호한 것으로 예. 지금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예. 소극적 비호가 되니까. 네, 예. 네. 소극적은 아니죠. 사실은 아, 뭐, 사후적으로 예, 그렇죠. 굉장히 예, 적극적인 예, 예, 비호가 예, 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형사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안 좋게 작용하고 그 이전에 본인이 예를 들면 소극적으로 반대한 행위들을 해석할 때 진정한 반대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니냐, 진정으로 막을 어떤 의도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전체적으로 안 좋게 네. 네네네네.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한덕수 총리 본인의 법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라.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은 절대 해서 안 된다 아.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임명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도 마음으로는 하고 싶었으나 지금 여당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반발하게 되니 나도 쉽게 결정 내리긴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굳이 핑계 대라면 네? 아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건 무의미한 얘기죠. 결국 네. 결정은 결정권자가 내리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자, 네. 근데 그 조금 전 얘기 나온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워낙 또 전에 함께 계셨던 곳이기도 하니까 네네.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좀 험악하잖아요. 예. 예. 근데 험악한데 예. 아무도 그 당 내지는 조금 더 큰 차원의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당의 방향성을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네. 내지는 그 다음에 있는 지선 계속해서 당이 어쨌든 존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전략적인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네. 다들 어떻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시간 네. 끌기 전략으로 음. 시간 끌기 전략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윤석열을 손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왜 못하는 왜 안 하고 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되면은 네.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확증 파괴는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윤을 버렸을 때 네. 국민의힘 중진들을 포함해서 네.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네. 저는 이 정도 되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드러나서는 안 되는 나쁜 짓들을 해온 것이 아닌가. 윤석열이 그걸 갖고 있다. 네, 저는 캐비넷을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공범적인 지위에서든 아니면 예. 호가호위를 하면서 뭘 네. 했든 저는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이 캐비넷을 열었을 때 다치는 사람들이 있는 수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윤석열을 지금 이 정도 내란 수계 혐의가 매우 명확하게 나왔음에도 못 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 윤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공익적 차원은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개인적인 비리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공천 관련된 걸 그렇죠. 수도 있고 네. 그런 어떤 솔직히 현역 의원의 여의도에, 약점을 쥐고 있다. 제가 뭐 여의도의 풍문이지만은 네. 특정 몇몇 의원들이 언제 뭘 했고 누구에게 뭘 받았고 이런 소문들은 파다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소문 형태로만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저는 대통령실 또 윤석열은 정리된 파일 형태로 네. 저는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마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상호 확증 파괴가 서로 가능한. 못 쏘면 쏘고. 나도 쏜다. 네. 그래서 지금 여당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당한테도 마이너스 같은데. 마이너스 수준이 아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은 지난번 탄핵 2차 표결 때 예. 그때 누가 봐도 이탈표가 8표 이상은 될 게 음,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면 당을 생각한다면은 탄핵 찬성으로 확 틀면 제일 좋겠지만 예. 그게 아니더라도 당론 반대 정도는 풀어주면서 풀었어야. 자유투표 정도로 해서 우리는 이제
비상계엄이나 이런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 어차피 통과될 거니까. 어차피 탄핵은. 통과될 거니까. 예. 거기서 조금 더 전략을 쓰면 사실은 네. 오히려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했었어야 돼요. 예. 예, 못 막는다고 생각하면. 네. 네네. 아니면 아예 완전 꽁꽁 틀어막거나 예. 처음부터. 예. 나가는 사람 있으면 막 몸으로 막는 수준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안 하는 걸 보면 저는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윤석열을 막 아주 기를 쓰고 감쌀 생각이 없으면서 네. 윤을 화나지 않게 아하. 하는 정도 선에서 네. 지금 심기경호도 하고 네. 우리 아직 당신 버리지 않았어요라고 하는 네. 그 시그널을 보내는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아주 캐비넷만 안 네. 열릴 정도로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아.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 네. 어쨌든 당론 반대를 하지만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될 건 알지만 당론 반대를 유지해. 그리고 나서 가결이 되면 그 책임은 한동훈에게. 당 대표에게 그렇죠. 줘. 맞죠. 그래서 한동훈을 축출해. 그것도 맞죠. 예, 요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저도 그때 당시 네. 타이밍에 좋은 지적이신데 예. 윤석열도 그렇고 그 지금 친윤들도 그렇고 탄핵을 막는 것보다 한동훈을 쫓아내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분석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정도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입장에서도 하야할 바에는 탄핵 절차 임하겠다는 네. 시그널이 이미 나왔고 예. 그런 정도로 해서 만약에 정말 꽁꽁 싸매려고 했으면 싸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통과되게끔 그냥 놔둬가지고 그 책임을 한동훈에게 물고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예. 그 시나리오 저는 작동했을 거다라고 거의 예. 확신합니다. 저. 그 이준석 대표 내려올 때 당에 같이 계셨잖아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어제 글 올렸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대접받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의총 상황도 공개가 됐지만 뭐 대표를 향해서 뭐 물병 방송용은 던지고 아닙니다만 예, 뭐 네. 도라이다, 뭐 맞죠. 물병을 던지고 당장 내려와라, 뭐 저런 거를 법무부 장관 시켜서 막 이런 워딩들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의 상황이 계셨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미치광이와 한 배를 타면 다 같이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미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군요. 예, 못 견디는 겁니다. 네. 그냥 지금 그냥 윤석열이라는 미치광이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같이 미쳐가는 게 윤석열이 처음에 튀어나왔을 때는 뭐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지만은 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미치광이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당을 같이 해보면서 계속 미친 짓을 더 하는 거죠. 이준석 쫓아내는 것부터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면서 계속 미친 짓들을 쌓아 나가는데 거기서 비주류가 되기 싫으면 본인도 같이 그 미친 짓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친 짓의 참 그 안타까운 점은 한 번 미친 짓을 하면 정상인의 길로 돌아오기가 어렵기도 하고 돌아올 어떤 정치적인 명분이나 동기나 이익이 없어집니다. 본인이 한번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한번 미친 길로 갔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소신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개혁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미친 짓을 하면 더 미친 짓을 하더라도 주류에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미친 짓까지도 같이 한 배를 타고 이 배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없이 네. 쭉 가고 있는 거고 거기 안에서 이런 정치적으로 내가 지금 와서 소신파 코스프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 첫째, 또 한 가지는 거기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했다가 나 괜히 감옥 간다, 캐비넷 열린다에 대한 사적인 어떤 두려움. 이게 지금 작용해서 그냥 광란의 길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미친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미치겠네요 아주. 그러면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직을 내려놓고 뭐 이렇게 약간 뭐 지역을 돌면서 조금 쉰다고 하는데 네.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박지원 의원 정치구단의 어떤 뇌피셜입니다만. 뭐 구단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분당이 되면 소수파인 한동훈이 소수파의 지도자로서 나중에 이제 그 이제 분당 세력을 가지고 개혁신당과 힘을 합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요? 일단은 저희랑 스타일이 너무 다르시죠. 한동훈 네, 네. 스타일 너무 다르시고 네. 조금 저희가 좀 배워야 되는 면들이 있죠. 저희도 외모 관리도 좀 더 하고 살도 조금 정리하고 윤석 대표 살 많이 빠졌대. 네. 그렇긴 하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네. 배워야 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점을 제외하고는 저는 정치를 그렇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 네, 그리고 이미 나가신 마당에 너무 좀 혹평을 하고 싶진 않지만 네. 네.
끝까지 이 비상계엄에 저항하고 빨리 내란 혐의가 나왔을 때 정리하고 탄핵을 하자라는 길로 일관성 있게 오셨다면은 네. 저는 아직까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고 계셨을 것이고 훨씬 더 확고한 대선 주자로서 인기도 있으셨고 의미 있는 정치인이셨을 겁니다. 네. 너무 갈팡질팡했다. 근데 네. 중간에 한덕수와 손잡고 한한 체제로 권력을 가지겠다라고 하신 순간부터 저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저희가 이 사람과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꼭 그 사람 하나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별로지만 네. 예를 들어 그 사람을 따르는 뭐 한 10명의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으로서도 꽤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 얘기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예. 그냥 뭐 선거 멀리 남아 있고 뭐 아니면 총선이나 지선이면 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어쨌든 탄핵이 인용이 되면 결국은 조기 대선 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뭐 갤럽도 나왔지만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뭐 압도적이죠. 뭐. 압도적인 뭐 37%인가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동훈 5%, 홍준표 5%. 뭐 오세훈 뭐 있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 2%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그 어떤 합종 연행 없이는 정권을 가져오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이니. 근데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란이라는 것이 우리 정치의 지형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저희 개혁신당에 있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네. 저희는 내란과 정말 무관하고 또 내란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싸운 정당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자부심이 있는데 네. 그러면 내란 세력과 손을 잡는다? 저는 그거는 개혁신당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동탄에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선거 치를 때 네. 그때도 단일화 제안을 저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어요. 네, 네. 국민의힘 후보라도 좀 이렇게 주저앉혀야 예. 내지는 단일화를 이렇게 해야 뭘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하는 거야 지 마음이지만은 우리가 그 단일화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동탄은 민주당세가 굉장히 센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처럼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동탄에서 어떠한 어떤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구력의 정도를 우리는 그냥 우리 자력으로 확인하겠다. 네. 그 마음은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후보가 될 사람과 좀 더 상의해야 될 거고 제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지금은 전국이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해서 마치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처럼 누군가가 보여진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고 저희는 선거를 하게 되면은 동탄에 저희가 뛸 때도 아무도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말로만 쟤네 뭐 이길 각오로 뛴다고 하지만 그냥 대충 뭐 몇 프로 받고 끝나겠지. 네네. 마사중 되겠지. 뭐 예. 5만 가지 조롱들이 이어졌었는데 네. 저희는 진심으로 임했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각오와 저희의 진심으로 한눈 안 팔고 한 길로 가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일화는 없다라고 한 이준석 의원의 말은 당내 공감대가 있는 얘기네요. 뭐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들은 제가 제압할 겁니다. 제가 예. 네. 잠깐 그 네. 아까 말씀드린 갤럽 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조기 대선 치러지면 나 나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당내에서 경선도 할 수 있는 거고 천하람도 나갈 수가 나이 때문에 안 되나요?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 이준석이 나이가 안 되면 천하람이라도 등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나이 왜냐하면은 그 제가 86년생이긴 한데 예. 혹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좀 출생 신고를 좀 늦게 했다든지 예를 들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2, 3년 정도 이 아이를 세상에 내놔도 될지 잘 모르겠다 아, 의심이 있으셔가지고 상상조차 못한 얘기다. 있으셔가지고 조금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을 가능성이 분명히 그리고 있거든요. 출생신고 정정해서. 그렇죠. 출생신고를 제가 옛날에 그런 소송을 몇 번 해봤는데 예. 생각보다 법원에서 잘 받아줍니다. 아 증명이 쉽게 돼요? 예, 증명이 생각보다 쉽게 되는 게 그때 거기 이제 지역에 사셨던 이제 통장님 같은 분들, 어르신들 한 두어 분,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뭐 출생의 비밀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하, 어디까지 그래서 갑니까? 어디까지 가? 그래서 한 에이. 2, 3년 정도. 사실 네. 대통령 풍채지 우리 저 천하람 의원이. 그리고 뭐 솔직히 보면 네. 액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출생신고 예. 정정 같은 법적인 조치도 제가 강구하고 있다. 차차기 네. 노린다.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예. 일단은 근데 저는 네.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이제 개혁신당에서 먼저 이 대선 치러지면 나간다 이 얘기를 되게 선제적으로 꺼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사실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수치가 나오긴 하지만 그 대선에 대해서는 함구한다라는 이제 지침을 갖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일치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탄핵이 인용되는 게 급선무인데 무슨 벌써부터 권력놀이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던데 네. 그 뭔가 의도가 있는 뭔가 약간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뭔가 그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전략이 있죠. 그런 전략 차원에서 네, 왜냐하면 어. 저희는 어쨌든 언더독이잖아요. 예. 부잣집에서 약간 그런 거잖아요. 기득권 논리잖아요. 자기들은 이미 누릴 거 다 누리고 거의 이재명 대표 뭐 대통령 코스프레 하듯이 막 여기저기 막 경제 뭐 외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지시 내리고 네. 저희는 언더독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 전형적인 그 뭐 기득권 논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 근데 저희는 언더독이니까 단독 드리블 찬스 나면 무조건 치고 찌어야지. 나가야 돼요. 예.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나가겠다 이런 소리 하면 불경이잖아요. 그렇죠.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어쨌든 삼김이나 이런 분들 치고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 감옥 간다는 거냐. 그러니까 또 불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대선 주자 1등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으니 누구 한 명도 대선이라는 말을 꺼내지 마라. 이런 약간 뭐 거의 무슨 입틀막 정치 같은 거 하려는 거거든요. 1등이니까 할 수 있는 소리다. 왜? 근데 정치가 그게 됩니까? 지금 누가 봐도 조기 대선 국면인데 저희 같은 언더독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질주를 해야 되고 네. 남들 못 뛸 때 그라운드 넓게 써서 단독 드립을 치고 나가야죠. 자, 그럼 그래서- 열심히 이제 힘을 모아서 드리블 잘 하셔야 되는데 네. 당내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가 네. 오랜만에 찾아온 단독 네. 드립을 찬스고 네. 지금 저는 물론 이준석 의원이 아직 확정된 후보는 아니지만 예, 예. 이준석 의원 요즘 폼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 네. 너무 좋아. 예. 막 메시지 내놓는 거 너무 좋고 막 네. 완급 조절도 너무 좋고 뭐 한동훈 대표 위로했다가 막 너무 좋아요 요새 제가 보고 있으면 네. 그 위로야. 뭐 매기는 거 아니에요? 저 위로라고 합시다. 예, 어쨌든. 아무튼. 덕담. 네. 어쨌든 그렇게 좋은데 여기서 갑자기 당내에서 막 이상한 백태클 같은 게 들어오니까 그 상황을 잠깐만 좀 요약을 좀 어쨌든 해주시면. 지금 개혁신당의 당 대표는 네. 허은하 그렇죠. 당 대표인데 최근에 그 김철근 사무총장을 뭐 경질했어요. 뭐 경질했다, 뭐 먼저 사표를 썼다 말이 많은데 이제 김철근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당에 뭐 좀 주도권 다툼 내홍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뭐 그런 논란이 좀 불거진 상황이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한마디 또 하기도 했죠. 허은하 대표를 좀 저격했죠. 음. 예, 당 이렇게 이끌어서야 되겠냐.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참 저희 당의 내홍 뭐 내지는 내막 뭐 이런 거니까 내막이라는 거 어쨌든 안에 머물러야 되니까 저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막 떠벌리고 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다만 이게 단순히 김철근 사무총장의 경질이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질이 뭐예요? 이 사안의 본질이 주도권 다툼이에요?
그거는 뭐 좀 나중에 드러나겠지만은 예.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 노동조합에서도 성명서 내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답변이 허은하 대표 쪽에서 지금 안 나와 아, 오고 그래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허은하 대표는 이거를 김철근 총장에 관한 일로 좀 축소해가지고 전장을 그쪽으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 그럼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에요? 저는 물론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가 지금 치고 나가고 네. 단독 드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이 문제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예. 내부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 단계인지 조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 대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좀 뭐 봐야죠. 아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이군요. 뭐 어느 정도는 굉장히 네네. 좀 그래서 결국 당과 지금 상황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주요 구성원들이 조금 제대로 파악하고 가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지금 내부에서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사실 아 근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감정적인 문제라면 그럼 뭐 당 안에서 잘 조율해서 화해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네. 만약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 시스템 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힘과 힘의 대결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이제 좀 공적인 걸로 표출될 만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면 이렇게 그냥 당 안에서 쉬쉬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다행인지 예. 제가 이제 어제 최고위가 있었어요. 저희 네. 비공개로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그 지나친 힘 대결이나 어떤 시스템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당의 권한이 최고위원회에 분산돼서 네. 행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인 개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이 운영되고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장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저희가 이미 시스템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외부로 뭔가 어마어마하게 좀 불편한 일들이 크게 벌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어제 해놓았던 거고 네. 제가 또 오랜만에 법률가 그 네. 그걸 발동해가지고 법적으로 잡아놔야 될 부분들은 아, 일정히 그래요? 잡아놨습니다. 요거 뭐 허은하 대표가 뭔가 예. 저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지금 있겠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근데 대외적으로. 어제도 이미 뭐 저녁에 라디오 인터뷰 나가셔서 하시는데 물론 뭐 저도 여기서 더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시키고 싶지도 않고 네. 그렇지만은 글쎄요 무슨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뭐 탄핵이 인용되는 걸 전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최대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하람이죠, 이준석이죠. 천하람의 출생 신고 정정이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일 것인데 네. 그것을 제외하고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대선은 두 가지 국면, 그러니까 두 가지 프레임이 대결하는 걸 겁니다. 예. 첫 번째는 내란 세력이냐 아니냐가 네. 이제 하나 첫 번째 허들일 것이고 네. 내란 세력을 뽑을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네. 네. 근데 그 다음 허들이 있을 때 결국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허들로 작동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때 결국은 저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내란 세력의 후보들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네. 이재명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카드로서 존재감을 보여주느냐. 결국 그 두 가지 허들을 다 넘을 수 있는 후보는 이준석밖에 없다 정도의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들이 생긴다면은 네. 저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저는 이미 이준석 견제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면 견제를 안 해도 되죠. 뭐 혼자 뭐 예를 들면 단독 드립을 치면서 어디 대충 이상한 데로 갈 것 같다 하면은 네. 견제할 필요가 없는데 단독 드립을 치면서 골대 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준석이 다음 대선에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아직 저희 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아니지만 네. 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자기들도 무슨 집권 플랜 본부 하고 뭐 오만 것들 하면서도 예. 지금 개혁신당과 이준석에게 견제구를 던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새끼 질문. 네. 그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뭐 사법 리스크일 텐데 뭐 공직선거법 포함 탄핵 인용 전까지 선고가 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네. 두 번째,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앞선 그 이제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공천 관련된 여러 명태균 게이트라고까지 불렸던 의혹 관련해서 이것도 뭐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이것도 변수가 될 수는 없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로 네.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반드시 법원에서 법정 구속돼서 감옥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리스크에 한정한다면은 저는 탄핵 심판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확정까지 돼서 감옥에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저는 조금 더 크게 보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죄가 있는데 선거 일정이 당겨지는 덕분에 대통령 돼서 감옥 안 가는 거야. 라고 비춰지는 것도 저는 광의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네. 최근에 이화영 재판 같은 것들도 좀 나오잖아요. 그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 대신에 해가지고 뇌물성으로 준 거다라는 게 법원 판결이 막 빵빵 쏟아지고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방탄조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국민들의 심리가 저는 윤석열이 제거되고 나면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공격 포인트시겠군요. 예. 네. 그게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는 저는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마음을 굳혀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제거 전에는 네. 윤석열 제거가 최우선이고 윤석열 제거되고 나면 네. 이재명은 괜찮은 건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될 거고 광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이제 실제 판결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갖는 느낌이 중요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섬뜩해요. 사람 자체가 주는 섬뜩한 느낌도 있지만 그건 제 네. 개인적인 감상이고 예. 플러스로 대통령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쳐서 189석 견제되지 않는 이재명의 등장, 그러니까 견제가 불가능한 이재명 대통령, 이거 섬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국민들이 받는 느낌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제거되고 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섬뜩함, 그거는 다음 단계에서 논의가 될 거다. 그다음에 명태균 리스크는요? 명태균 리스크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명태균 뭐 아는 사이고 네. 이준석 의원도 처음부터 명태균 뭐 아는 사이다 이렇게 다 하고 예. 했는데 네. 저는 이런 리스크를 대할 때 정치인들이 골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오히려 가장 이준석 의원은 저는 약간 뭐 네. 인터뷰 안 하고 그랬지만 네. 이준석 의원은 굉장히 솔직하게 본인이 알고 교류하고 지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준석 의원 믿는 게 돈을 갖다 주거나 뭐 이상한 특혜를 주거나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명태균 리스크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뭐가 있겠나. 뭐 저는 제가 100%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네. 최소한 이준석이 법을 어길 사람은 아니다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믿음이 가지고 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천하람 의원님은 요 정도? 예. 당시에 일부러 해서 인터뷰 보내드리죠, 많이 안 뭐. 하신 건 맞아요? 뭐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괜한 오해가 또 있을 수 그런 있어서. 것도 있고 제가 실제로 예. 지난 대선이나 아니면 재보궐 선거 정도 단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네.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와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정치인이 나와서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거 모르는데요 하는 것도 답답해 사람 보이죠. 우스워지는 것이고 플러스로 사실 이거는 정말 저 진심인 게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법률가예요. 예. 근데 기획재정위원회는 거시경제를 다루는 데거든요. 네. 제 입장에서도 국감에 임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부와 어떤 자료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지금까지 정무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많이 던졌지만 네. 정책적인 역량이나 국감에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짚어내는 능력 같은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때 명태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마라탕이기 때문에 예.
슴슴한 묻히는. 어떤 뭐 된장찌개 이런 게 다 묻혀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된장찌개를 좀 더 국민들에게 솔직히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김치 비지찌개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치찌개. 네. 우거지탕도 우거지탕 좋죠. 아, 좋죠. 예. 아, 이번에 국감 때 좋은 자료 많이 내셨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한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참았다. 예. 네. 자, 우리 천하람 의원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 아. 네, 또 이어지는 우리 돈단속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거 빨리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오랜만에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